현대시 16 박재삼 울음이 타는 가을강 보겠습니다. 박재삼 시인 너네 기억 꼭 해주셔야 되는 시인이에요. 한해정서라고 써놓으세요. 박재삼. 두 번째는 전통적 소재 차용. 박재삼 시인의 특징입니다. 한해정서를 나타내는 작품들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소재는 전통적인 것에서 소재를 많이 갖고 왔어요. 전통적인 것에서 소재를 갖고 왔다는 얘기는 뭐 판소리라든가 설화라든가 그런 데 나오는 인물이라든가 소재를 끌어와서 시 속에 뭐 화자로 설정한다든가 시적 대상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해정서를 나타내는 작품은 한이라는 작품, 제목이 한이에요. 한이라는 작품, 그리고 여기는 울음이 타는 가을강. 전통적 소재를 차용한 작품은 흥부부부상, 그리고 수정가. 수정가라는 작품은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는 춘향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한해정서든 전통적 소재 차용이든 공통점이 뭡니까? 전통과 관련된 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한해정서도 우리 민족의 전통적 정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박재삼 시인에서는 약간 전통적 느낌을 주는 작품들이 많이 출제가 돼요. 차라리 이제 전통적 소재를 차용한 작품은 너네가 감상하기가 조금 수월한데 이 한해정서를 나타내는 작품은 이해하기가 좀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이라는 건 마음속 깊이 응축되어 있는 슬픔과 그런 덩어리거든요. 슬픔의 덩어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특정 상황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별 상황이라서 슬프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판단하기가 편하잖아. 이유가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슬퍼요. 인간이기 때문에 느끼게 되는 본질적인 슬픔을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체성이 좀 결여되어 있어서 굉장히 이제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는 작품들을 창작을 많이 했어요. 학습하지 않고 만약에 이걸 낯선 작품으로 봤을 경우에는 오답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작품이라 미리 한두 번씩은 꼭 봐줘야 되는 작품입니다. 박재삼 시인은 그리고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EBS에서 몇 년째 계속 나오고 있어. 근데 아직은 몇 년 동안 수능에는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 얘는 바로 수능에 나올 수 있는 시인이기 때문에 작품도 그렇고 작가도 그렇고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보니까 울음이 타는 가을강이야. 제목에서부터 울음이라는 시어를 사용해서 전체 정서를 마이너스 정서로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화자 드러나 있어요? 너보다도 나보다도 나라고 하자, 표면적 화자 드러나 있습니다. 화자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친구의 사랑 이야기를 들으면서 산 등성이까지 걸어가서 그 등성에서 뭘 바라봅니까? 강물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강물을 바라보면서 친구에게 말을 하고 있죠. 너보다도 나보다도 저 강물이 더욱더 어때? 울음이 가득 들어가 있는 강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보다도 나보다도 더욱더 한스럽고 더욱 슬픈 게 바로 저 강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서와 태도는 전체적으로 슬픔이라는 정서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슬픔, 서러움, 그리고 뭐 한이라고 정리해 주셔도 충분하고요. 표현상의 특징은 뭐 찾았어? 표현상의 특징은 뭐 찾았습니까? 청각의 시각화 어디? 울음이 타는 가을강이라는 게 뭐예요? 화자가 지금 산등성이에 가서 강물을 뭐 하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어요. 강물을 바라보고 있는데 시간적 배경이 언제예요? 해질녘이에요. 저녁이에요. 저녁에 강물을 바라보니까 강물에 뭐가 비칠까? 노을이 비쳐요. 노을 무슨 색이야? 붉은색, 주황색, 붉은색의 계열이잖아. 그래서 마치 뭐처럼 느껴요? 타오르는 것처럼 느껴져요. 붉게 강물이 붉게 타오르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걸 보면서 울음이 타오른다. 울음이 불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소리를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그 시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각이 원관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각의 청각화가 드러나 있는 공감각적 표현이에요. 시각의 청각화입니다. 얘는.
표현상의 특징 또 뭐 있습니까? 찾은 거 없어요? 뭐가 반복돼요? 저것 봐, 저것 봐. 시구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감정입 어디? 울음이 타는 가을강? 가을강이 운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사실 강이 오는 게 아니라 화자가 오는 거긴 하죠. 그래서 감정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가능하기는 하는데 여기서는 1차적으로 공감각이 워낙 중요하게 나타나는 작품이라 지금까지 공감각 외의 표현법으로 문제가 출제된 적은 없기는 해요. 근데 화자가 우는 걸 가지고 울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면 가능해. 근데 얘가 감정이입의 문제가 출제가 안 된 더 큰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요. 실제로 강이 울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강이 울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새가 운다라고 했을 때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우리가 듣고 새가 운다라고 표현하면서 내 감정을 이입을 한 거잖아. 근데 얘는 만약에 감정이입이라 그러면 그 비유적으로 나타난 거에 한 번 더 들어가게 되는 거라서 2차적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표현상의 특징은 1차적인 것부터 물어보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기본 표현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정이입은 출제가 거의 안 돼요. 가능하기는 합니다, 얘들아. 또 공감각 어디? 울음까지 녹아나고 이게 뭐의 뭐하인데요? 청각의 촉각화? 녹는다가 감각으로 느껴져요? 녹아내리는 거는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럼 청각의 시각화. 청각의 시각화라고 봐주셔야 돼요. 또 보겠습니다. 마음도 한 자리 못 앉아있는 마음일 때 마음이 어떤 상황이야? 심란한 상황이에요. 마음이 안정되지 못해요. 가만히 못 앉아있겠어. 심란하고 방황, 불안 이런 마이너스 정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를 들으며에 너네 가로 쳐져 있어요 혹시? 그거 오타예요. 들으며 가로 없어야 돼.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를 들으며 가을 햇볕으로나 동무 삼아 따라가면 가을 햇볕으로나 동무 삼는데요. 이거 표현법 왜 안 찾아? 가을 햇볕을 동무로 삼는데요. 의인법 찾아주셔야 되죠? 가을 햇볕으로나 동무 삼아 따라가면 계절적 배경 나와 있습니다. 가을이에요. 친구도 서러운 사랑 이야기. 서러운 사랑 이야기라는 건 사랑이 막 지금 한창 불타오르고 있는 거야? 사랑이 끝나가고 이별하고 있으니까 혹은 이별을 했으니까 서러운 사랑 이야기겠죠. 모든 것이 끝나가는 그런 상황이 계절적 배경이랑도 잘 조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등성이에 이르러 눈물 나거나 제삿날 큰 집에 모이는 불빛도 불빛이지만 해질녘 울음이 타는 가을강을 보겠네. 시간적 배경도 뭐예요? 해질녘이에요. 이것 또한 어때요? 끝나가는 것을 나타내요. 그러고 보면 계절이든 시간이든 모든 것이 다 끝나가고 마무리되어 가는 건데 시 속에서 자연을 얘기할 때는 자연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야? 인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결국 뭡니까? 인간의 황혼기를 얘기를 하는 거야. 인간이 황혼기에 되었을 때, 죽음을 가까이에 두었을 때 느끼게 되는 그런 한스러움이나 슬픔이나 서러움의 정서를 계절과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요. 두 번째 연, 첫 번째 행이에요. 제삿날이에요. 화자는 제삿날 큰 집에 모였어. 죽은 사람을 추모하기 위한 거죠. 제사라는 것도 뭐야? 죽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끝나는 슬픔과 한의 정서가 점점 심화되고 있어요. 큰 집에 모이는 불빛도 불빛이지만 이 불빛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이 불빛, 제삿날 불빛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큰 집에 모였어, 제삿날. 사람들이 모여 있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뭡니까 이 불빛은? 죽은 사람을 추모하기 위한 거예요. 누군가를 추모하는 거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 여기선 긍정입니다. 그래서
죽었을 때, 모든 것이 소멸하거나 사라졌을 때 그것을 그리워하면서 추모하는 것도 참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 죽음 이후의 것은 나랑 상관이 있어 없어? 그 이후에 나를 추모해주고 하는 것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더욱더 큰 서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르비 타는 가을강을 보건네. 저것 봐 하면서 청자 설정하고 있죠. 누구지? 친구한테. 저것 봐 하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친구가 자기 이별 얘기, 슬픈 사랑 이야기를 했으니까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겠죠. 너보다도 나보다도, 이것도 유사한 시어 반복되고 있어요. 뭐보다도 그 기쁜 첫사랑 산골 물소리 사라지고 첫사랑 시작이에요. 산골 물소리라고 해서 산에서 계곡에서 시냇물이 졸졸졸졸 흐르고 강으로 가고 바다로까지 가는 거죠. 그랬을 때 바다로 갔을 때 바다는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더 이상 안 흘러 바다까지 가면. 바다까지 가면 흐르지 않아요. 인생이라는 것이 계속 흘러가잖아. 흘러가다가 죽음 이후에는 멈추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강이라는 것은 죽음 바로 직전의 공간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사랑 산골 물소리, 이거 젊은 시절, 뭐 청년 시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거는 사라지죠. 왜? 이미 시간이 계속 흘러가니까. 그 다음 사랑 끝에 생긴 울음까지 녹아나고 그 다음 사랑 끝에 생긴 울음까지 다 녹아나요. 어디에 녹아납니까? 강물에 다 녹아 들어가는 거죠. 슬픔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냥 발산돼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어떻게 응축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해정서라는 게 그런 이미지잖아. 그래서 그 울음, 그 슬픔도 내 가슴속에 다 담겨있고 녹아나고 이제는 미칠 일 하나로 바다에 다와가는, 이제는 어디에 다와가요? 바다, 죽음에 다와가는 소리 죽은 가을강을 처음 보겠네 라고 해요. 강이 소리 나요? 흐르는 소리가 납니까? 강에서? 들어봤어? 강이 저 하면서 흘러요? 계곡은 어때? 시냇물 소리? 나요. 절절절절절절절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는 슬프면 슬픔 막 다 티내고 하지.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슬픔을 어떻게 하게 돼요? 안으로 참고 엄마 아빠가 막 너네한테 뭐 작은 슬픈 일이 있어서 막 울면서 너네를 막 이게 어떡하냐 막 이런 거 본 적 있어? 그러실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드시면. 그렇긴 하지만 너네가 막 울고불고 하는 거랑 생각해보면은 빈도수는 확실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걸? 참다가 보통 터지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소리를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슬픔이라는 걸 가슴속에 응축시킵니다. 여기서도 산골 물소리였어. 산골 물소리였는데 강이 넓고 깊어지면서 흐르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소리 죽은 가을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슬프다, 어쩌다, 한탄하고 막 그런 소리를 하지 않고 다 내면에 응축시킨 저 가을강을 처음 보겠네. 처음 봤다라고 하면서 그 이전에는 내가 인식을 했었다, 못했었다. 못했었다. 이제야 처음 봤다.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삶에 대한 깨달음이야. 인생이라는 것이 저렇구나. 저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결국은 다 흘러가서 바다로 갈 수밖에 없고 끝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면서 넓고 깊은데 그 속에 담겨있는 게 뭐야? 물이에요. 그쵸? 넓고 깊은데 그 속에 담겨있는 게 물이지. 물은 뭐랑 연결돼요? 눈물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슬픔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인식이에요. 난 박지선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시가 너무 우울하지 않냐? 그래도 희망적이고 밝고 아름답고 해야 되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한스러움과 슬픔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이 드러나 있어요. 여기 대조적 시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가 대조되고 있어요? 불빛 아까 플러스라 그랬죠. 그리고 물, 슬픔이에요. 불빛은 밝고 위로해주는 이미지고 물은 슬픔이 응축되어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물과 불의 대조적 이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것 봐 하면서 마지막 연에서 청자 설정하고 있죠. 청자 설정에서 말을 건네는 말투, 어투 사용하고 있고요. 말을 건네는 방식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뭐 하건네, 뭐뭐 하고나 이런 것들 예스러운 말투 사용하고 있어요. 이 예스러운 말투는 민요체라고 하기도 하고 뭐 판소리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현대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투가 아니면은 뭐 예스러운 말투다, 전통적인 말투다, 판소리기 말투다, 민요체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민요든 판소리든 전부 다 과거, 전통과 관련된 말투들이니까. 문제 봅니다. 1번.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인생의 유한함과 인간의 본연적 한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1번 그래서 맞고요. 시공간적 배경과 시적 화자의 정서 및 태도 사이에 동질적인 요소가 존재한다. 시간적 배경은 가을, 해질녘이고요. 공간적 배경은 강이에요.
강인데 이 강 어디? 바다에 닿아가는 마지막 강이에요. 감각적인 이미지 사용을 통해 주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제 시각적 이미지 위주로 나타나고 있고요. 산골 물소리에서 청각적 이미지 나타나고 우름까지 녹아나고 해서 공간각, 우름이 타는 가을강에서도 공간각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요체의 종결어미를 통해 애상, 슬픔과 영탄을 표현하고 있다. 영탄은 어디 드러나 있어요? 영탄은 어디 드러나 있어요? 나거나, 눈물 나거나, 뭐뭐하 건네, 이런 것도 영탄적 어조로 연결됩니다. 뭐뭐 한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단정적이거나 평소형으로 끝나고 있지 않아요. 부질없는 욕망의 추구가 허망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5번이 적절하지 않은데 우선 이 작품이 욕망을 추구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한스럽다는 얘기만 나와 있어요. 왜인지도 안 나와 있어.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존재가 한스럽다는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야. 2번 보기와 이시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신달자 노을이라는 작품입니다. 지나치게 내성적이다 라고 하면서 노을을 보고 이렇게 내성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의인법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저 얼굴이나 벌겋게 달아오를 뿐 시각적 이미지, 색채 이미지, 깊은 뜻, 내색을 하는 일이 없다. 새벽부터 하고픈 말 끝내 말머리도 꺼내지 못하고 어둠에 밀려 속절없이 사라지고 그러나 아주 영 사라지지는 않고 다음날 또 다음날도 해만 지면 타는 속을 빛깔로나 풀어놓는 너와 나는 같은 혈액형인가 보다. 언제라도 수혈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노을을 보면서 화자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내성적이고 부끄러움 많고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담아두는 그런 성격이 비슷하다고 느끼고 있나 봅니다. 1번 선지, 이 시와 보기 모두 대조적 시어가 사용되고 있다. 대조적 시어 사용되고 있어요? 노을에서? 노을에서 대조적 시어 있습니까? 노을에서 대조적 시어 없어요? 있어 없어? 있어요. 찾아. 뭐라고요? 뭐라? 어둠과 해. 대조적 시어 가능합니다. 2번 선지. 이 시는 보기에 비해 서러움의 정서가 더 크게 드러난다. 어디 있습니까? 아니 어디 있는 게 아니고 맞아요? 보기는 그냥 벌겋게 얼굴이나 달아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는 뭐예요? 소리 죽은 가을강이라고 하면서 울음까지 녹아나고 이제는 바다에 다 와간다라고 하면서 하늘 응축시킨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러움의 정서가 이 시에서 훨씬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유가 나타나 있는 슬픔은 가벼운 슬픔이에요. 이유가 없는 슬픔이 더 큰 슬픔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시에서는. 이 시와 달리 보기는 구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구어적 표현이라는 건 뭐예요? 입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이죠. 구어의 반대말이 뭐예요? 문어인 거죠. 그랬을 때 뭐뭐 하거나 저것 봐 오히려 구어적 표현은 어디 있습니까? 울음이 타는 가을강에서 구어적 표현. 그래서 말을 건네는 방식도 확인할 수가 있고 보기에서는 어때요? 뭐뭐 한다,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하니까 보다, 내성적이다 하면서 문어치 사용하고 있습니다. 답은 3번이겠네요. 이 시와 보기 모두 감각적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맞고요. 특히 보기에서는 시각적 색채 이미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5번 이 시와 보기 모두 화자의 정서와 자연현상이 유사한 속성을 지닌다. 보기에서는 화자의 정서와 노을이라는 자연현상이 유사하고요. 그리고 울음이 타는 가을강에서는 강과 화자의 정서가 유사하네요. 흘러가는 강과. 3번 아래 밑줄 친 시어 중 이 시 시적 대상과 가장 유사한 것은 울음이 타는 가을강의 시적 대상은 뭐예요? 가을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을강을 보면서 화자가 느끼는 바, 깨달은 바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번 국화꽃의 밑줄이죠.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거는 무언가를 피우기 위해서 울었다, 노력했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이 국화꽃 자체에서 마이너스 슬픔, 한의 정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2번 다시 청고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묵노와 부르게 하리라. 밑줄 뭔지 모른다고 할지라도 이건 의지적 태도이기 때문에 슬픔 한과는 거리가 멀어요. 광야에 밑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3번 내 세상 뜨면 풍장시켜 나오 섭섭하지 않게 옷은 입은 채로 전자시계는 가는 채로 나는 그냥 전자시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는 자연으로 돌아갈 거야 라는 거기 때문에 슬픔 한해정서와 상관없고요. 밑줄은 전자시계에 있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에 진두강 가랑가에 살던 누나는 의붓어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뭔가 슬픔, 한스러움의 정서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밑줄이 의붓어미에 밑줄이 쳐져 있었어요. 그러면 시적 대상, 화자가 긍정으로 인식하고 동질성을 느끼고 있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5번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을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5번이 답인데요. 낙화의 밑줄이 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강이 바다에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해정서를 느끼고 슬픔을 느꼈듯이 여기서도 낙화를 보면서 슬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4번 기억, 미움 중 이미지가 다른 하나. 기억에서 가을 햇볕, 소멸의 이미지죠. 슬픔이에요. 눈물, 이것도 슬픔의 이미지. 미칠 일, 이것도 슬픔, 한의 이미지. 바다, 소멸, 슬픔의 이미지. 불빛은 위로예요. 위로와 추모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이너스의 이미지보다는 플러스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답은 3번. 5번 이 시에 A에 사용된 표현법 울음까지 녹아나고 또한 뭐였습니까? 공감각이었죠. 다른 공감각을 더 찾는다면 울음이 타는 가을강 찾아주시면 되고요. 6번 이 시의 가는 실제 무엇을 보고 표현한 것인지 서술하시오. 문제에서 굉장히 힌트를 많이 줬어요. 무엇을 보고 표현한 것이라고 되어 있죠. 시각을 통해서 청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노을이 비치는 가을 강을 청각화하여 표현하고 있네요. 노을이 비치는 그 가을강에서 슬픔이라는 정서를 환기를 한 거야. 떠올린 거야. 그래서 그 슬픔이라는 정서를 울음이라는 청각적 심상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